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세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지스틱 펑션이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클래시파이어를 디자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과는 다르게 클래시피케이션은 0 혹은 1 혹은 멀티플한 것들의 0 혹은 1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샤프하게 탁 올라가는 그런 S커브 모양이 우리에게는 좀 더 좋았고요. 그래서 우리 로지스틱을 가미한 리그레션을 써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디자인하고 여기에서 세타를 결국엔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하이포테시스를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세타를 최적화해야지. 근데 세타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클로즈 폼 솔루션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세타를 계속해서 어프록시메이션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타를 어떻게 하면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세타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테일러 익스펜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내추럴할 것 같습니다. 테일러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 어떻습니까? 미적분학, 대학교 학부 때의 미적분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배우지 않았을까, 칼큘러스에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펑션에 대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은 infinite sum of terms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infinite sum of terms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infinite sum of terms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텀들은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냐면요. 봅시다. 여기서 n은 지금 정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n 팩토리얼 부분은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n 승수 모양도 마찬가지이지요. F에 지금 F 가로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 가로 N은 뭐냐면은 N차의 데리버티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차 데리버티브, 2차 데리버티브, 3차 데리버티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한 위치에서의 N차 데리버티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값의 위치가 되겠고요. 빼기 A만큼 해가지고서는 N승을 취해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할 때 하나의 텀, 무한개의 썸이 되는 여러 개의 텀 중에 하나의 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끔 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제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지요. 예제를 들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스포넨셜 펑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쉬운 펑션이죠. 익스포넨셜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포넨셜 펑션을 A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익스포넨셜 펑션을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펑션을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대로 익스포넨셜 펑션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일 쉬울 겁니다. 우리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함수가 되겠죠.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F의 제로차 수에다가 지금 A는 지금 0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값을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이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미분값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0차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텀은. 그래서 0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a는 뭐가 되겠습니까? a는 0이 되겠습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0차라고 되어 있는 스몰 n은 지금 0인 상황이니까 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데리버티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있는 함수 그대로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2에다가 0승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 0의 팩토리얼은 여러분들 어떤 값인지 압니까?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0에 0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값은 어떤 값이 들어오든 0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이라는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데리버티브를 지금 n이 스몰 n이 1로 넘어갔다고 합시다. 스몰 n이 1이 되면 이 부분이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1이 되고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팩토리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2x인데 2x에서 0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2의 0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x 빼기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승수가 여기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수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플러팅을 해봤습니다. 지금 2차항까지 만들어가지고 플러팅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빨간색이 바로 2의 x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뭐냐면은 그 2차까지, 여기까지 만든 것으로 플러팅 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초반 부분은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뒤쪽 부분에 갈수록 좀 떨어지게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죠. 제가 한 4차까지 한번 전개를 해봤습니다. 익스펜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까지도 어느 정도 얼추 맞춰서 올라가지만 여기서부터 점점 이 부분이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끔 되어 있지요. 이것을 만약 무한대 차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한 함수가 나오게끔 될 것입니다. 로그도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무한대의 썸이 되는 한도 가정 하에서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정확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테일러 익스펜션은 infinitely differentiable이 가능할 때, 그리고 그것이 리얼 혹은 컴플렉스 넘버로 만들어질 때, 그때 이 테일러 익스펜션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메소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fx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이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fx라고 하는 하나의 펑션이 주어져 있고 그것의 이니셜 파라미터 값을 x1이라고, 이것은 x1에 있는 거는 피처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고 이 여러 피처들의 첫 번째 이니셜 값을 x1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터러티블리 이 x1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이터러티블리 계속 무빙 시키는 겁니다. 어떤 이 파라미터들의 스페이스, 가능한 파라미터의 스페이스에서 이 아주 넓은 스페이스일 텐데 거기서 이 x라고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점을 계속해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냐면은 로우어 혹은 하이어 할 수 있도록, 로우어 혹은 하이어 방향의 fx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가지고 이 x 값을 이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동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동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동엔 첫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방향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갈까를 결정하는 것은 방향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동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이동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속력은 늦어도 방향이 맞다면 계속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나오겠지요. 만약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 빠르거나 늦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어센트 메소드는 속력은 이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사람에게 정하도록 주고요.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 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친숙하지요. 여러분들 친숙해야 됩니다. 방금 했던 테일러 익스펜션에 대한 내용이죠. 테일러 익스펜션을 첫 번째 있는 부분 해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항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0차항이고 1차항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에 큰 O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빅 O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빅 O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빅 O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빅 O 노테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의 이 뒤쪽에 있는 함수의 값은 이것의 그로스에 컨파인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뒤에 테일러 익스펜션 하게 되면 요 뒤에 아주 많은 무한대의 텀들이 뒤에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한대의 텀들을 다 서메이션한 값도 요것에 특정 컨스턴트를 곱한 것으로 그로스를 컨파인 시켜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즉 어떤 뒤에 아주 인피니트하게 많은 썸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 제약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제약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비고 노테이션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고 노테이션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 자료 구조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수업 시간에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모르시는 분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의 비고 노테이션을 쓴 버전이라고 보고 테일러 익스펜션에서는 특정 지점에서의 데리버티브를 알 수 있어야 되지요. 무한대 개수의 데리버티브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특정한 지점을 우리가 A라고 하는데 이것을 x1 초기값의 형태로 잡아주겠습니다. x1 초기값의 형태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x1 플러스 HU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잡아주겠습니다. U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U는 유닛 벡터가 되겠습니다. 유닛 디렉션 벡터로서 특정한 속력을 지니고서 이 유닛 디렉션 벡터로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이 현재 x1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특정 유닛 디렉션 벡터로 가르치는 이 U라고 하는 방향으로 H의 속력만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어센트 메소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고 했을 경우에 이 U를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을까? 유닛 디렉션 벡터를 어떻게 하면 잘 정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H도 물론 잘 정해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정한다고 보고 U를 잘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와 A를 우리가 다 정의했기 때문에 테일러 익스펜션 하는 내용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보면요. F 펑션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은 AX1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FX1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살짝 지워볼까요? 자, 여기서 HFX1에다가 뒤에 있는 유닛 벡터만큼 우리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U를 이렇게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X 빼기 A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X에 있는 부분과 A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무엇이 남게 됩니까? HU 부분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HU 부분이 남게 되는데 H 스퀘어로 앞으로 뛰어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HU만 남게 되고 그것이 스퀘어 되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H 스퀘어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오더 오브 컨스턴트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더 오브 컨스턴트란 말 자체도 비고 노테이션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수식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데 수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여기 있는 부분을 앞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이렇게 빼기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 이 부분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려버리기 이 부분을 틸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되어 있다. 시밀러하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 유사하다라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마음대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요? H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H가 만약에 큰 값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H를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 H를 0.1이라고 하면 H 스퀘어는 0.01이 됩니다. 우리가 0.01을 H로 잡아준다고 하면은 H 스퀘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0001이 됩니다. 즉 스퀘어 텀만큼 빠르게 작아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쿼드러틱의 속도로 매우 빠르게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h를 매우 작은 숫자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를 매우 작은 숫자로 놔두게 된다고 하면은 요 h 스퀘어는 정말 작은 숫자가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텀 자체를 무시할 수도 있는 상태의 숫자로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0과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무시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always 이렇게 되느냐, always 안 되지만 우리가 h를 잘 조정해서 진행하는 속도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래 뭘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까? 뭘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속도와 속력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방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고 했는데, 방향은 지금 우리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즉 F라고 하는 이 펑션을 우리 한번 이동했을 경우에 증가시킬 수 있다. 아니면 F라는 것을 한번 이동했을 경우에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그것을 최대화해가지고 이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argue mean u, 즉 뭐겠습니까? 이것을 요 뒤에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유닛 벡터 방향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말은 어떻게 될까요? 최대한 줄인다는 말은 여기서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있는 값에서 빼기 기존의 값을 뺀 것을 이걸 최소화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은 줄고 여기 이동한 f의 값은 줄고 기존의 값은 높고, 이런 경우가 제일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f를 점점 줄여 나가고자 할 때 이것을 쓰게끔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유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데리버티브를 이용한 공식으로 이미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환을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자, 즉 뭐냐면은 argue mean u, 특정 방향,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수 있는 최대의 옵티마이즈 된 이동 방향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즉, 이 f에 대한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닛 벡터로 지금 곱해 줄 텐데요. 이 유닛 벡터로 유닛 벡터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앞에서 여기 있는 절대값으로 지금 씌워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에 대한 데리버티브에 대해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해주면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식을 좀 더 잘 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지우개로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절대치를 이용한 표현으로서 벡터를 유닛 벡터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것을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점점 더 줄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F라고 하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지금 내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내적되는 부분이 극대화가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극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써놨지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A, B라고 하는 것을 내적을 했을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내적의 값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가
가장 적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을 지니고 있죠. 여기는 이 파이 지점이고 여기는 파이 지점이 됩니다.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1로서 지금 극대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서 극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마이너스 1 지점으로 만들어지면 제일 좋겠죠. 이 마이너스 1 지점은 파이 지점, 즉 180도 지점입니다. 즉 180도 지점이기 때문에 기존 이동하고 있는 데리버티브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게 전체가 극소화되는 유닛 벡터의 방향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네거티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해야 되는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즉 x가 지금 초기 값이 하나 딱 주어져 있는데 이 속력은 그 이동하는 속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방향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xt 플러스 이렇게 옵티마이즈된 유닛 벡터의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라고 그 다음에 이동한 것을 다음번 턴에서의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초기 값의 파라미터 값으로 쓰겠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정의된 값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xt 현재 값 빼기 h 분의 지금 유닛 벡터 값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정의를 해야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여기서는 f 값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옵티마이즈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점점 이 속에 있는 값을 이 f 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어센트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어센트는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동하는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즉 여기 있는 부분을 플러스로 바꿔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니셜 파라미터를 하나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턴마다 이터러티블리 이동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서 우리가 전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때의 파라미터 인퍼런스 마지막 공식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옵티마이즈해서 세타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센트 내용이 되겠습니다.